아직 사랑했나 봐. 아직도 너의 그 모습에 난 또 설레었나 봐. 너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 추모문화재 사회를 맡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정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께서 저희 추모문화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모문화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19분의 안식을 빌며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119번째 희생자이신 이재현님께서 돌아가신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문화재 제목이 길 잃은 별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앉은 자리에 그 하나씩 별이 놓여 있었을 텐데요. 그 159개의 별이 이 땅에서는 길을 잃었지만 오늘만큼은 길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모두 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땅 위에 별이 되어서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좀 밝혀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재현님의 부모님이신 이경희 송혜진님의 추모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현 학생 엄마 송혜진입니다. 네, 저는 재현이 아빠 이경희입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많은 분 오셔서 우리 재현이 추모 행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재현이 두 친구 죄송해요. 한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 맨 처음 나왔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재현이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밤중에 어딜 가니 그랬더니 친구가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지금 늦어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집 앞에 공원을 간다고 나갔더니 저렇게 사진을 그 친구가 지금 희생자가 된 친구죠. 그 친구가 재현이 찍어준 사진이고 또 한 친구랑은 둘이 같이 풍경이 좋은 그런 곳을 종종 갔었더라고요. 이번 여름 가을에. 그래서 둘이 찍었던 영상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재현이를 엉덩이라고 부르는 문구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 재현이의 애칭이 저는 재현이를 엉덩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재현이 4학년 때인가 5학년 정도에 제가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에 자기 이름을 본인이 이렇게 입력을 하겠다고 하더니 엉덩이 똥꼬라고 자기 이름을 입력을 해놔서 제가 이제 항상 재현이한테 전화가 오면 제 핸드폰에는 엉덩이 똥꼬라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현이를 부를 때 제가 엉덩아 너 지금 어딨어, 뭐 엉덩이 밥 먹었니, 이런 게 이제 습관처럼 말이 나와서 마지막 문구에도 그래서 엉덩이라는 말을 제가 문구를 집어넣은 거고요. 재현이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재현이 어렸을 때 말씀 조금 드리고 싶어서 크게 준비는 안 했고요. 발언문은 요 며칠 우리 유가족분들 특히 어머님들은 계속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아이를 제가 느낄 수 있었을 때 첫 순간은 아마도 임신했을 때 태동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뱃속에서 물고기가 꼬무락꼬무락 그런 거리는 느낌, 그런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계속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재현이를 이제 세상에서 처음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럭무럭 많이 커서 아빠보다 키가 한 0.5cm 정도까지 더 컸어요. 더 크고 그렇게 떠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크고 그렇게 갔는데요. 무척 활발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우리 재현이 사촌들이 많이 있는데 재현이를 포함해서 사촌이 총 10명이에요. 재현이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엄마인 제 입장에 봐서도 그렇고 우리 다른 형제분들도 그렇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재현이가 좀 어려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애기 같은 그런 측면이 강해서 엄마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항상 본래 자기 동생보다 더 애기 같은, 항상 손이 많이 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농담식으로 말을 하지만 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애기야 이런 말 항상 많이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데 사실 요즘에 저희가 유가족 활동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으니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인터뷰를 2개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실 안 해봤던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쉽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유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뭐 기자회견, 지킴이 이런 거 틈틈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재현이가 별다른 아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이태원에 놀러 가고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이런 시각으로 희생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길 가다가 웃고 신나게 장난치면서 놀고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 남학생의 아이거든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현이 얼굴도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름도 밝힌 거고요. 평범한 일상을 즐기다가 정말 충분히 정말 없어야 될 사고이기는 한데 그런 사고를 당해서 저를 떠나가게 되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 재현이를 포함해서 우리 재현이 친구들 여기 계신 다른 누나 형아들 우리가 좀 빨리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친구들의 헤어짐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강요나 이런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억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한 사회,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태원 놀러 가서 할로윈 축제 즐기고 안전하게 또 집에 돌아오고 그런 일상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기억이니까요.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 대신에 나의 미래 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들게 덜 고통스럽게 다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앞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아. 오늘 재현이 100일 되는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00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 100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현이가 그날 10월 29일 날 사고가 나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던 그 순간, 또 43일간 제 옆에 있었던 그 순간, 그리고 12월 12일 저희 곁을 떠나던 그날이 정말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일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100일밖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현이가 없는 시간이 앞으로 1000일, 만일 이렇게 계속 이어질 텐데 앞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조용히 저희 자녀 그 희생자들을 갖다가 추모하고 지내야 되는데 159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정부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모든 일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고 다들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재현이 100일 추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키우는 마음으로 활동하신다는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든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이렇게 마음 아프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 외에도 할머님, 할아버지, 그렇게 재현님의 가족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께 위로의 박수 더 크게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유가족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유나님의 언니 김유진님을 모시고 추모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자주 뵌 얼굴이실 텐데요. 뮤지션 예람님의 추모 공헌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9 참사 희생자 김유나의 언니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1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44일째이자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님이 별이 된 지 100일째입니다. 시간은 정처없이 흐르는데 여전히 저희 가족들은 그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작년 10월 29일 밤 병원 이송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고,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현장에서 CPR을 받고 맥박이 돌아온 어떤 분과 같이 구급차를 나눠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분은 참사가 발생한 144일째인 오늘까지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처음 소식을 접하고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동생 곁에서 같이 치료받던 분은 다행히도 생존하였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감정은 하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같이 사투를 벌였던 내 동생은 돌아오지 못했는지, 차갑게 식어가는 동생의 몸을 몇 번이고 만지며 제발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날이 생각나 나에게도 만질 수라도 있는, 온기를 느낄 수라도 있는 동생이 있다면 더 이상 원할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온전히 살아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지키는 부모도 우리 유가족만큼의, 아니 어쩌면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159번째 희생자 부모님도 그런 심정이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이 어찌 경중이 있겠냐만, 참사에서 살아 돌아오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과 죄책감은 감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왜 이태원에 있던 13만 명 중 159명인지
왜 그 159명 중에 왜 하필 내 동생이 있는지 세상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더라도 제 동생 대신 누군가가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가족분들을 만나며 참사와 희생자의 죽음에 대해 그곳에 왜 갔는지, 그곳에 왜 가자고 했는지라며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저 쉼없이 달려왔던 일상을 벗어나 즐겁게 보내고자 했던 하루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는 날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 같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은 모두 안전에 대한 사고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매번 그때마다 피로 쓰여진 법률 제정과 안전 규칙들입니다. 언제까지 피로 쓰여져야 할까요? 왜 수없는 참사를 겪고도 제2의, 제3의 참사가 발생할까요? 과연 우리 사회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정부 그리고 참사의 책임자들은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주최측이 없어 예상을 못했다고 하지만 해외 곳곳의 사례는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는 할로윈 축제가 주최측이 없어 대비하지 못했다, 책임이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기관의 변명에 반증하듯 매년 축제 거리에 곳곳에 경찰을 배치해 군중 숫자까지 통제하며 인파 관리를 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작년에도요. 작년 홍콩의 할로윈 축제를 들여다보면 좁은 골목은 아예 차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인파가 몰린 골목은 일방통행으로 설정했습니다. 미국의 할로윈 축제 또한 인파가 몰리는 주요 도로는 모두 차량 진입을 막고 인파 관리를 하더군요. 해외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봐주십시오. 참사 발생 직후 주요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돌리고 2차 가해를 오히려 방조했습니다. 해외에서 주최 측이 없는 할로윈 축제에 대해 이렇게 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인파와 군중이 몰리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인파관리 매뉴얼이 없었을까요? 1960년도부터 서울역 압사 사고를 비롯한 수건의 압사 관련 참사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에도 당연히 다중운집 인파관리 매뉴얼이 존재했습니다. 매년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보고서를 만들고 예방을 해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것을 안 했고 작년에만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12구 이태원 참사는 그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그저 남의 일이 아닌 20대 때 수없이 이태원에 갔었던 저에게도 그곳에서 공연과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제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또한 내 가족에게도 서울시민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국가의 부재에 의한 참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태원에 왜 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조치에 먼저 힘써야 했던 정부와 국가기관은 그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고 2차 가해를 방조하며 또 다른 참사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유가족 동의 없는 유류표 마을 검사, 마약 부검 강요,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 어떻게든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와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보려는 국가기관과 정부의 비인도적인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9번째 희생자가 생기고 정부는 남은 부상자와 생존자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과 과정에 대해 재정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언론에 공개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스스로 정부는 이 참사의 재발 방지와 생존자 그리고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료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유가족은 이 국가에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4월 말이면 피해자 치료 지원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자와 저희 유가족은 전혀 뭐 하나 달라진 것도 치유된 것도 없는데 국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와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더 이상의 참사 피해자 치료 및 지원과 재발 방지에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글귀를 보았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무탈한 하루를 보냈다면 아무 일 없이 무료했던 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들이 전부 나를 비껴갈 만큼 행운이 따랐던 것이다. 전 더 이상 행운이 따라 살아남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루하루 느꼈던 지난 144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한 생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사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저희 유가족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곁에서 위로와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존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이상의 참사를 맞지 않고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민청원이 곧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9번째 희생자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원님 안녕하세요. 납골 땅에 같이 있는 유나 언니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재현님이 떠나시기 전부터 재현님을 알고 있었어요. 유가족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으려고 SNS를 뒤졌었거든요. 거기서 재현님과 재현님 친구들을 봤어요. 재현님 SNS에서 친구분들에게 남긴 편지들, 음악들, 참사 이후 일상을 잘 지내보려 했던 모습들을 보았고 또한 죄책감을 드러낸 글도 보았어요. 차마 생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어 뒤로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아픔을 그땐 다행히도 잘 이겨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외로이 삼켰을 상실감을 생각하려니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메시지라도 보내볼까 했던 마음이 자꾸 아른거려요.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친구분들과 만나 또 다른 희생자분들과 같이 계시는 곳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걱정 없이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생보다 이곳과 또 다른 세상에서 모두가 만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요. 그때까지 남은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재현님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를 않기를, 또한 세상에 남겨진 이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해요. 힘낼 수 있게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더 이상은 아프지 말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게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159번째 희생자를 그리고 남은 158번의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예람이라고 하고요. 희생자 진세은의 사촌 언니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 이재현 군의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일이 20일이 되고 또 20일이 30일이 되어도 이곳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먼저 이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곡 나는 반대로 가네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하루가 지나고 날이 정말 무렵에 눈을 떠 하루
우리의 시간이 또 흐르고 회복할 수 있으려면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조금 준비한 것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2차 가해를 멈추고 막아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이야기는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를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심리상담을 시작을 했는데요. 심리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관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꺼내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꺼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살아나가 보겠다고, 그리고 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은이의 사촌 언니라고 목소리 내어 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영 군을 포함해서 그리고 세은이를 포함한 159명의 희생자분들을 기리면서 또 마지막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세상을 누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남겨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이 더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으로는 꿈의 택시를 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람이었습니다. 밤에 택시를 타고 꿈의 밤길을 떠나 끝없이 내려가는 바다에 내려주세요. 끝없이 사라지는 빛을 따라가 주세요. 여기는 시간이 없는 꿈속의 바다를 닮았네. 여기는 시간이 없는 꿈속의 바다를 닮았네. 끝없이 내려가는 바다에 내려주세요. 끝없이 사라지는 빛을 따라가 주세요. 여기는 시간이 없는 꿈속의 바다를 닮았네. 여기는 시간이 없는 꿈속의 바다를 닮았네. 꿈의 택시를 타고 밤의 꿈길을 떠나 달리는 도로에서 창문을 열고 지금 이 속도가 이곳에
끝없이 사라지는 빛을 따라가 주세요. 여긴 시간이요 꿈속의 바다를 닮았네. 여긴 시간이요 꿈속의 바다를 닮았네. 난 날아갈 거야. 난 날아갈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꿈에 택시를 타. 난 꿈에 택시를 타. 난 꿈에 난 꿈에 택시를 타. 난 꿈에 택시를 타. 난 꿈에 택시를 타. 난 꿈에 택시를 타. 고맙습니다. 끝까지 목소리 멈추지 않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있을 때까지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람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해주신 그 유진님 외에도 그 유가족들께서 재현님께 남겨주신 그 추모 메시지를 저 이렇게 편집글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조 아래에다가 붙여놨는데 지금 해가 져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후에도 오며 가며 좀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조만간 여러분들께도 또 저렇게 편집글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국회의원 두 분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장혜영 정의당 원내 부대표님 두 분 말씀 연이어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먼저 가혹한 2차 가해로 하늘의 별이 되신 고 이재현님을 추모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함께하신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오늘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44일째입니다. 144일이 지난 현재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도 또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청도 성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국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을 하고 있으며 또 공식적인 추모 공간, 유가족들의 소통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서울광장 시민 분향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은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어오셨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등 450여 명에 대한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범죄 수사 영장까지 발부받아 금융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확인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각 정당에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법 제정의 목적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꼭 필요한 특별법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께서는 450여 가지의 질문을 유가족에게 받았고 그걸 다 알아야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협력해서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협의하고 있으며 저는 국회 법제실에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성안하고자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친 후에 야3당은 물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와 협의해서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는 우리 유가족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정의당 의원님 또 기본소득당 의원님들과 함께 조속하게 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추모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연입니다.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 이재현 군을 비롯한 159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준비해온 발언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이재현님의 살아생전의 영상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들으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평범함을 위한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재현님이 얼마나 평범하게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하고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곳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지나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 특히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굉장히 평범한, 하지만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삶을 꿈꾸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국가가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시민들 앞에 들려드렸어야 되는 얘기는 바로 이거여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정부는 유족들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아와서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노스럽고 또 안타깝고 우리가 반드시 아무리 늦더라도 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남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는 이곳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재발 방지 책들을 세우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고 그 법에 의해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만들어지고 또 그 기구가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을 통해서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하고 방법을 만들기까지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3년의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2024년의 봄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언가를 기억하고 바꿔내는 일에는 시간이 들고 정성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내는 데는 특별한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이런 안타까운 참사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합쳐야, 시간을 합쳐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또 호소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방기한 국가의 책임을 국회가 나서서 끝까지 묻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것은 이재현님을 비롯한 이 12구 이태원 참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 그 기억, 그 아픔들 꼭 끝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왜 놀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하다 죽은 사람들도 국가가 책임을 안 진다고요. 아까 희생자분의 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인사할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안타깝게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구의역 김군의 이야기를 아직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구의역 김군을 추모하는 몰두하던 소녀는 스크린도어 위에 시를 읽을 시간도 달려오는 열차를 피할 시간도 없었네. 갈색 가방 속에 컵라면과 나무 젓가락과 스텐수저. 나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리. 아니, 고작 그게 전부야? 읽다만 소설책, 쓰다만 편지, 접다만 종이학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전지전능의 황금 열쇠여, 어느 제복의 주머니에 숨어있건 당장 모습을 나타내렴. 나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리. 이거 봐, 멀쩡하잖아. 결국 자기 잘못이라니까. 갈갈이 찢긴 소년의 졸업장과 계약서가 도시의 온 건물을 화산재처럼 뒤덮네. 나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리. 아무렴 직업엔 귀천이 없지. 없고 말고. 소년이여, 비좁고 차가운 암흑에서 얼른 빠져나오렴. 너의 손은 문이 닫히기도 전에 홀로 적막했으니 나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리. 나는 그를 향해 최대한 손을 뻗었다고. 허튼 약속이 빼앗아 달아났던 너의 미래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리. 아마 여기엔 이제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게 웃는 소녀는 없다네. 자, 스크린도어를 뒤로 하고 어서 달려가렴.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에게로 쌩쌩 달려가래요. 누군가 제발 큰 소리로 절언하고 외쳐주세요. 우리가 지옥문을 깨부수고 소년을 와라 끌어안을 수 있도록.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다른 참사에 유가족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동북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이도훈님께서 산재로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근처에서 일주기 추모문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주신 유족분들께서 지금 문화제에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유가족 권금희님의 추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뉴스로 이 희생자의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너무 놀랍고, 그리고 저와 같은 유족이 된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처음에 동북제강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분향소를 차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막막한 그런 생활이었지만 너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처벌받을 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작정 올라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분향소를 보니까 또 여기 뒤에 걸려있는 너무 이쁜 젊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이 159번째 희생자인 재현님의 100일이 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는 지가 딱 1년이 된 날이거든요. 벌써 소식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유족의 위로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제가 육아를 시작하게 함으로써 저희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서야 찾아뵙습니다. 유족이 유족을 위로한다는 말이 새삼 다시 또 느껴지는데요. 말로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가 않죠. 그냥 한 번 안아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까운 죽음들이 많은 희생인데 아직까지 어느 누가 책임지지도 않고 진정한 사과 한번 하지 않는 이 나라가 정말 진정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인 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저 역시도 제 남편의 억울함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책임자 장세욱이 처벌받을 때까지 저는 계속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젊은 희생자의 책임은 분명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그자는 지금 이 길거리에 이러고 있어도 여기 한번 와서 고개 한번 숙이러 오는 건지, 자기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무슨 일이 우선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족들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이 아픔을 더 이상 아픔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번이 마지막 유가족이었으면 그런 마음을 항상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가족분들이 힘을 모아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는 모습이 가끔은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더 이상은 이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 유가족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도 좀 차고 슬슬 추워지셨죠? 그래서 뜨겁게 저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저희가 선창을 하면은 그 끝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3번만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사실 이렇게 구호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쳐주실 아주 우렁찬 목소리의 활동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촛불 많이 들고 계시죠? 촛불 혹시 별 드신 분들 있나요? 한번 이렇게 휘둘러 이렇게. 네, 촛불도 이렇게. 네, 구호 전문. 네. 제가 선창하면요 뒤에 3번 이렇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을 원하거든 참사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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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원하거든 참사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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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조금 더 뜨거워진 것 같죠? 그럼 이어서 저희 뮤지션 수다님 모시고 추모 공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쓰다입니다. 참사 피해자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제대로 슬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꿈속에서만 보았던 길 이름 없는 작은 아이
슬픔에 파묻힌 자세히 보니 해맑은 얼굴 뒤로 그대로도 품지 않아도 말이 안 돼도 말이 안 된대도 그대로도 품지 않아도 말이 안 돼도 말이 안 된대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꿈속에서만 보았던 이름 없는 작은 아이 세상을 만났던 길 이제 알았다고 펑펑 눈물이 터져 나올 때 그새 안을 수 있었던 나의 등 뒷모습만이 겨우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잘가 다시 만나자라는 저의 노래입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노래하겠습니다. 손 내보라면 차가운 손을 뻗어
거봐 또 차갑지 말하는 너의 꼭 다시 만나 슬픈 눈을 뜨고 어색한 웃음 띄워 오늘도 잘 가. 또 보자 다시 만나 또 보자 다시 만나자 또 보자 다시 만나 또 보자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만나 꼭 우리 다시 만나자 잘 가. 우리 다시 만나자 잘 가. 감사합니다. 수다였습니다. 이번 할로윈에서 못다한 퍼레이드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생존자가 계십니다. 오늘 추모만 문화제에 함께 오셔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외국에 지금 체류 중이시라서 그분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편지로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그 편지는
참사로 희생되신 신애진님의 어머님이신 김남희님께서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사로 이번에 친구를 떠나보내신 신홍누리님의 추모 말씀도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혜진 엄마 김남희입니다. 주연님의 편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2월 12일 이번에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14일 저는 병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좋은 분들이셨고 재활치료도 매일 받을 때마다 전날보다 나아지는 게 보여 즐거웠고 휠체어 운전도 손에 익으니 답답함은커녕 재미있더라고요. 병원 내 카페에서 맛있는 빵과 함께 친구들이 보내주신 선물과 응원 메시지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던 날들이었는데 그날 점심때쯤 갑자기 이태원 생존자라는 키워드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저와 같은 생존자들의 소식이 궁금했고 그들과 다 함께하고 싶었기에 혹시 또 다른 생존자가 나타났는지 들뜬 마음으로 찾아보았으나 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걸 비웃듯이 말이에요. 화산처럼 폭발하는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그런 것은 예전에 지나갔고 화선재가 모든 걸 뒤덮어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 같았어요. 슬픔, 좌절, 무력감과 절망, 뭐라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휩싸여 눈물만 줄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다 의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그날 이태원에 갔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을 잃었다면 과연 재현군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떠나보낸다는 것만이 재현군의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무시와 조롱이 가득한 정부의 태도와 미처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의 망언들, 이 2가지만 없었어도 12월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막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재현군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100일이 되었네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무책임하고도 잔인한 그들은 159명을 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159명을 돌려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159명을 돌려받을 수도 없지만 그들은 결국에 그 모든 경멸적 태도들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본인의 언행이 곧 본인의 세상이니까요. 솔직히 말해 전 그들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아픔을 사람들이 보듬어 줄 거예요. 사람은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다수는 그런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흉터는 남을지언정 새로운 상처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날이 오겠죠? 저만 해도 어느새 참사 이전 그 가까이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실려올 때만 하더라도 허리 밑에는 제 몸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회복 속도가 빠르다네요. 감사히도 좋은 분들이 곁에 계셨던 덕분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분들께 죄송하게도
발과 종아리에 묻은 감각이 회복되지 않길, 이대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움 때문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 때문인지, 누군가의 외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몸에 더 이상 흔적이 남지 않게 되더라도 마음엔 평생간 남아있겠죠. 사실 중요한 건 감각의 유무보다 잊지 않음이니까요. 어떤 후유증과 흉터를 갖게 되든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아가려 합니다. 일어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기고 외면하고 회피한데도 없던 일이 되지 않죠.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떠난 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재영군과 158분 모두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계시길, 그리고 아직 입원해 계신 마지막 한 분을 포함한 남은 사람들도 건강하시길. 어느새 봄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요즘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낸 신홍누리입니다. 제 친구는 분향소에 이름도 사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입니다. 비어있는 영정사진 속의 희생자들도 이름이 있고 그들을 기억하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얼마 전 친구의 유품인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는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함께 떠났어야 할 여행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친구의 배낭과 친구가 제 생일에 사준 백팩을 들고 다녀온 여행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여전히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10월 29일, 아니 친구를 찾아다니던 10월 30일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새벽에 연락을 받고 친구를 찾아 체육관, 주민센터, 병원을 누비던 그날을 떠올리며 어떻게 했으면 더 빨리 친구를 찾았을지 생각합니다. 그날 아무리 내가 이리저리 다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이 덮칩니다. 그리고 그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기자가 알려준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연락처를 알아낸 것도, 그 번호를 벽에 적어 붙인 것도 저와 친구들이었습니다. 늦게 오신 가족분들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알려주던 것도 저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던 공무원의 말처럼 우리가 집에 가서 기다렸다면 이 역할을 정부가 했을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저는 그날에 머물러 있는데 시간이 지나는 것이 저를 정말 괜찮아지게 할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사실 저는 괜찮아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일상이라는 말이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 친구의 집에서 가져온 짐들이 박스채 그대로 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집에 짐을 맡겨두고 여행을 떠나던 친구였기에 곧 친구가 돌아오면 그 짐을 그대로 내주어야 할 것 같아 짐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친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뉴스나 영상이 나올 때마다 힘들지만 그 영상을 봅니다.
가끔 댓글을 보며 상처받습니다. 어떨 때는 정치인의 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책임자들을 보며 상처를 넘어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현장에서 살아서 돌아온 3명의 친구들이 그 댓글을, 그 말들을 접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누군가 안전하게 나의 피해를,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려면 그 사회가 나의 아픔에 공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이 세상에서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에 앞서 이루어졌어야 할 상실에 대한 공감조차 하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저는 괜찮아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문득, 꿈에서 문득, 지하철을 타고 가다 문득, 유튜브를 보다 문득 친구를 떠올립니다. 저는 여전히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괜찮아지기 위해서는 왜 그곳에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는지, 왜 통제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사고 이후에 말도 안 되는 대처들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긴 했던 건지, 왜 내 친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안치실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난 10월 29일, 친구를 찾아 헤매던 10월 30일,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 의문들이 풀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본 후에야 저는 일상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괜찮지 않은 우리가 더 많이 나는 아직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일에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먼 곳에서 어딘가 있을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용기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을 누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리님께서 방금 4월 1일에 만나자고 하셨는데요. 4월 1일은 이태원 참사의 구조자와 생존자가 첫 모임을 가지는 날입니다. 사실 생존자분들께서 이렇게 바깥에서 내가 생존자다 라고 당당히 말씀을 하시고 또 서로 함께 만나고 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현님께서도 그 친구를 잃은 슬픔과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덜어내기도 전에 악성 댓글을 비롯한 2차 가해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재현님을 위로하고 적어도 몰아세우지 않기라도 했다면은 우리는 재현님은 또 재현님만은 지켜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현님처럼 그 생존자분들은 밖으로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홀로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연결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픔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그 소위원회인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피해자권리위원회에 랄라님을 모시고 관련한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는 10월 29일 밤을 함께 겪었던 생존자, 구조자, 목격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곁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사 이후 곁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구조자들이 함께 연결돼서 이 시간을 잘 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기를 하는 활동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들을 곁 프로젝트와 연결된 생존자 구조자들과 함께 4월 1일 토요일 날 첫 모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4월 1일 거짓말처럼 다가왔던, 하지만 우리 삶에 큰 흔적을 남겼던 그날의 기억과 경험을 구조자, 생존자, 목격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셨던 분, 혹은 함께 곁을 나누기 어려웠던 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1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혹은 이 자리에 함께 지나고 계신 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알고 계신 분, 우리의 온기가 또 다른 이들의 곁에서 따스함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 4월 1일 모임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나올 시간들은 더더욱 길 것 같습니다. 서로 기대어 이 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늘 유가족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그리고 그 댓글을 유심히 살피며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생존자, 구조자 분들을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진세연님의 고모 진창희님께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방금 소개해주신 활동과도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그날에 대해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합니다. 기억의 시간과 만남의 공간을 함께할 때 이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행동할 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자분들께서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내민 손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던 말씀이었는데요.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끝으로 저희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그 윤숙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리허설 때부터 오셔서 가장 긴 시간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송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은 좁고 낮아서 고개 들 자리 없어 언제든지 그 방은 우리 사이에 투명한 벽을 세우지 손잡이가 없는 방 누구도 열 수 없네 그 방을 열고 나올 사람은 오로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갑니다. 계속 기억할 용기를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관악산이란 노래고요. 캄캄한 어둠 속에도 우리는 빛으로 같이 걸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밤이 연결되고 살아 지는 이 어둠 속 한 걸음 내디뎌 바로 지로 가자 보이지 않는 너의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 하네 가려져 있어도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내딛는 걸음들에도 향해 있는 내 눈빛도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캄캄한 어둠 속에도 우리는 천천히 빛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한 어둠 속에도 우리는 천천히 빛을 따라 걸어가네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내딛는 걸음들에도 향해 있는 내 눈빛도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네, 오늘 윤숙님 노래까지 들으며 문화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리가 비질 않고 오히려 지금 저 뒤에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분들까지 훨씬 더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사실 문화제도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할 때는 지금만큼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발언과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금 오늘의 문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그 100일을 맞이한 우리 가족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싶은지 그 시민들과 또 가족분들의 마음이 더 잘 전해졌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그 유가족분들께서 그 재현님의 부모님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남아 계신 가족분들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기 앞에 그 이재현님의 부모님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함께 위로하는 인사 전해주시면서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